여러분의 오늘을 편안하게, 오늘도 시니어 톡톡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여름 땡볕에 에어컨을 켜고 싶지만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 하나로 버티신 저.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가 전부라. 오늘은 뭘로 끼니를 때워야 하나 걱정하신 저. 겉으로 보기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니 중산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병원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30년 모아 산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겉보기엔 안정돼 보이지만 한 달 연금 수입이 100만 원 남짓, 관리비, 전기세, 식비, 교통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과 치료비로 200만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어쩌나 고민하다 결국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의 민낯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세대는 젊을 때 집만 있으면 노후는 보장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절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고 병원비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집값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오르지 않고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집은 있는데 생활비는 없는 노후입니다. 어떤 분은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지만 실제 생활비는 18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결국 매달 50만 원 이상이 모자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도 연필 하나를 아껴 쓰며 공부했던 세대. 청년이 되어서는 공장에서 밤새 일하고 해외 건설 현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인 세대. 바로 그 헌신과 땀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이십니다. 1970년대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되던 나라가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독일, 일본, 대한민국 딱 세 나라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적을 만든 여러분들이 정작 본인의 노후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70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인생 20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품위 있고 당당하고 걱정 없는 노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어디서 살아야 더 편한지,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관계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영상을 다 보신 뒤에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겠다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70세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만 보면 70대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약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에이, 그 정도면 괜찮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은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외곽에 사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6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에 총 95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을 따져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세만
2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식비는 외식을 거의 안 하셔도 35만 원이 들었습니다. 교통비 7만 원, 생활용품비 10만 원, 이것만 합쳐도 7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바로 의료비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비용, 치과 스케일링까지 매달 3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한 달 수입 95만 원에 지출은 130만 원이 넘었던 겁니다. 매달 40만 원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부부 가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부부, 남편은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는 30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쳐 총 16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수입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출을 보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드시는 식비가 55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통신비 등 주거비가 40만 원, 교통비와 생활용품비까지 합치면 13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의료비가 문제입니다. 남편은 당뇨, 아내는 관절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약값과 병원비로 한 달 6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손주 용돈과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총 250만 원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수입은 160만 원인데 매달 9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가장 큰 지출은 바로 의료비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연평균 진료비는 약 500만 원입니다. 한 달 평균 40만 원 정도죠. 이건 평균일 뿐입니다. 암이나 치매 같은 큰 질환이 생기면 연간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작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71세 어르신,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 입원비를 합쳐 1년 동안 1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도 본인 부담금만 4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요양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매나 중풍으로 요양원이 필요할 경우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정부 지원이 있어도 식비와 간식비,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만 다녀도 월 60만 원 이상, 요양원은 시설에 따라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질 수 있는 지출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단독 가구는 최소 180만 원 이상, 부부 가구는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이상이 매달 필요합니다. 이건 호화로운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니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게 준비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정부의 지원 제도와 연금 활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과 복지, 모르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0세 이후 생활에는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150만 원 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연금과 복지 제도를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게 없을 거야. 신청해도 복잡하기만 하지.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조건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을 뿐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4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 받아서 뭐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1년이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해마다 수급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안 되던 분들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있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과 생활 형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나는 집이 있으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따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조건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30만 원 넘게 받으시면서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나는 오래 못 냈어. 별거 없을 거야.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년만 부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10년만 납부했는데 지금 매달 2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적어 보여도 1년에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안 받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에 맞춰 오릅니다. 지금 25만 원 받던 분이 몇 년 뒤에는 28만 원, 3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힘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면 더 든든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적게 받으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합쳐보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 보증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이 되면 국가에서 월세 일부를 내줍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최대 3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아는 최 어르신은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 살고 계셨는데 주거급여 덕분에 25만 원만 내고 계십니다. 남은 돈으로 병원비도 쓰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는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전엔 수백만 원 들었지만 지금은 3,040만 원이면 됩니다. 틀니도, 백내장 수술도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암이나 큰 병이 생기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비로만 감당하다가 힘들어하시죠. 다섯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연간 30만 7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못 켰던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월 30만 60만 원 정도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 안내, 아이들 등하교, 지도 등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몸도 움직이고 생활비도 보태고 사회적 관계도 이어가니 세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제도는 모르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그냥 사라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안정적인 지원, 국민연금은 평생 오르는 든든한 연금,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지원은 큰 병에도 대비하게 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을 버티게 하고, 노인 일자리는 생활비와 보람을 함께 줍니다. 여러분, 나는 해당이 안 돼.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예전에 안 됐어도 지금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보건소에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문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과 복지로 생활비를 조금 채웠다고 해도 노후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어디서,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먼저 도심을 볼까요? 병원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형 병원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지하철과 버스도 편리합니다. 복지관, 도서관, 공원, 문화센터도 많습니다. 배달 음식,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집값과 관리비가 비쌉니다. 서울의 경우 관리비만 월 50만 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골은 어떨까요? 생활비가 확실히 저렴합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합니다. 텃밭 가꾸며 여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병원이 멀고 응급 상황에 취약합니다. 마트, 은행, 관공서가 멀리 있어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눈이라도 많이 오면 집이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게 실버타운입니다. 공공 실버타운은 보증금 200만 1천만 원, 월 생활비 30만 40만 원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식사, 의료, 응급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민간 실버타운은 훨씬 비쌉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생활비는 월 2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초고가 시설은 월 5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호화롭게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겐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디가 좋을까요? 수도권 외곽이 많이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일산, 대형 병원이 가깝고 지하철로 서울까지 연결됩니다. 호수공원 같은 대형 공원도 있어 쾌적합니다. 생활비는 월 150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대전 서구도 괜찮습니다. 대형 병원, 쇼핑몰, 교통 편리성, 비용은 수도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월 130만 원 정도면 기본 생활이 가능합니다. 부산은 연제구와 수영구가 많이 언급됩니다. 대형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좋습니다. 다만 수영구는 생활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제 집 형태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아파트는 안정적이지만 관리비와 재산세, 수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월 30만 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크면 부담이 덜하지만 보증금이 적으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월세는 가장 부담이 큽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면 관리비까지 합쳐 월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방 하나를 임대해 월 40만 60만 원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달 90만 원 이상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병원과의 거리, 생활비의 크기, 응급 상황 대비 여부,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집이 짐이 아니라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게 노후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도심이든 교외든 실버타운이든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편안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돈을 지키는 것보다 몸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애초에 병을 막는 게 100번 낫다. 예방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아껴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매년 종합검진에 3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위암 초기 단계가 발견돼 내시경 수술만 받고 끝났습니다. 치료비 60만 원으로 완치됐습니다.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수술비, 항암치료, 입원비까지 1,500만 원이 넘게 들었을 겁니다. 30만 원 투자로 1,500만 원을 아낀 셈이죠.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검진이 많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무료, 66세에는 생애전환기 검진도 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도 매년 무료입니다. 암검진 역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까지 지원됩니다. 보건소나 지정병원에만 가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치과와 안과도 혜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본인 부담 30%만 내면 됩니다. 틀니도 지원되고 백내장 수술도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몰라서 비싼 병원을 그냥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뇨를 방치하면 투석을 평생 받아야 하고 매달 100만 원이 나갑니다.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이 오고 한 번 쓰러지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 재활 비용이 매달 나갑니다. 하지만 꾸준히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아도 한 달 10만 원 안팎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걷기만 해도 됩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65세부터 하루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9년 동안 운동비로 500만 원쯤 썼지만 의료비를 1,300만 원 절약했습니다. 건강해지고 돈도 아낀 거죠.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돈 아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우울증도 예방됩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크게 줄어듭니다. 걷기는 돈이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 우울증이 오고 의료비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웃고 대화하면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러니 외로움에 스스로 갇히지 마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건강체조, 합창, 바둑 모임, 서예 교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에 가장 큰 돈은 의료비입니다. 하지만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고 꾸준히 약을 먹고 매일 걸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돈과 건강만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70세 이후에 가장 무서운 병은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은 치매 위험이 2배, 우울증 발병률은 3배, 의료비도 1.8배 더 든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곧 병이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코로나 이후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식사도 대충 때우며 지내셨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기억력 저하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년 동안 추가로 들어간 의료비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또래의 다른 분은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건강체조, 합창단, 서예 교실, 사람들과 만나 웃고 대화하며 지내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병원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해야 할까요? 먼저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 권유하는 사람,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건강식품을 강매하는 사람,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다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불평, 불만, 병 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면 건강과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응급 상황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생활 정보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단골 의사, 약사, 은행 직원, 법무사,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위기 때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후에는 자식이 다 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대출, 교육비, 생활비로 자신들 생활도 빠듯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비를 자녀에게 받는 비율은 25% 정도뿐입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독립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자녀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연락하기,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기, 가족 모임을 직접 주도하기, 평소에는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 돌보기, 집안일 거들기, 이런 작은 도움들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정말 보물 같은 공간입니다. 체조, 서예, 합창, 바둑, 대부분 무료이고 적은 재료비만 있으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외출해서 사람을 만나면 우울증은 멀어지고 의료비도 줄어듭니다. 종교 활동도 큰 힘이 됩니다. 교회, 성당, 절, 경로대학, 삶의 의미를 찾고 공동체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마음 관리입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먼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뜬 것, 따뜻한 밥을 먹은 것, 가족과 대화를 나눈 것, 이런 작은 감사들을 매일 적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비교를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오늘을 더 나아지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밝게 만드는 건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마음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면 그 자체가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 생활에서 제일 답답한 순간은 돈이 들어올 곳은 적고 나갈 곳은 많을 때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9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연금만 따박따박 받는 거죠. 6억 원짜리라면 월 17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분 임대입니다. 아파트 방 하나를 빌려주면 월 40만 60만 원 수입이 생깁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라면 더 쉽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조금 내야 하지만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의료비부터 살펴보죠. 병원에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네릭으로 처방해 주세요. 효과는 같지만 약값은 절반 수준입니다. 또 꼭 필요한 진료는 의원급에서 받는 게 저렴합니다. 상급 병원은 비용이 두세 배나 됩니다. 식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세요. 가격은 절반인데 영양은 더 풍부합니다. 전통 시장을 이용하면 마트보다 2030% 저렴합니다. 외식 대신 집밥을 늘리면 월 30만 원, 절약은 금방입니다. 교통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카드 200% 활용하세요. 평일 9시 이후, 주말엔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한두 정거장은 걸어 다니면 건강도 지키고 돈도 절약됩니다. 세 번째는 추가 수입입니다. 요즘은 60대, 70대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월 180만 원, 학교 급식 도우미 월 120만 원, 놀이공원 안내 월 150만 원. 체력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력이 걱정된다면 재능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과외,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을 받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요리, 공예, 전통 기술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면 보람도 있고 수입도 생깁니다. 정부 지원 제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 조건만 맞으면 월 수십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공익형은 월 30만 원, 전문형은 60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돈 문제, 크게 세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을 활용해 수입을 만들고, 지출을 줄이고, 작게라도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정부 제도까지 더하면 숨통이 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만 당당한 게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병, 예상 못한 사고, 사기 피해 같은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의료비 위기입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원무과의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겁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제도를 활용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 같은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갑작스런 병원비가 나왔을 때 최대 300만 원을 긴급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라면 연간 22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빚만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 문제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모두 바쁜 시대라 옛날처럼 직접 간병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하루 2만 3만 원 정도로 개인 간병인보다 훨씬 저렴하게 간호와 간병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많습니다. 아버지, 사고 났어요. 합의금이 필요해요. 이런 전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알겠다. 그런데 직접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으세요.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하며 환급을 해준다. 이체하라. 이런 말도 절대 믿지 마세요. 투자 사기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유명인이 추천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웰다잉,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직 이른 것 같아도 미리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먼저 유언장을 준비하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길 원하는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두세요. 고생 많았다. 화목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한 줄이 남은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도 필요합니다.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기록해 두세요. 호스피스 치료 희망 여부, 장기 기증 의사 같은 것도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해서 슬픈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남긴 흔적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옛날 사진의 날짜와 장소를 적어두고 내 삶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손자, 손녀가 나중에 읽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준비의 끝은 결국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가까운 이들과 좋은 관계를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품위 있고 당당한 노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분할 납부, 정부 지원, 간병 서비스로 대응하고 사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유언장과 의료 의향서를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품위와 의미를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노후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면 그 두려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생활비, 건강, 사람, 그리고 마음까지 조금씩 챙겨 나가다 보면 분명히 더 당당하고 편안한 노후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풀고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채워 나가실 때입니다. 시니어 톡톡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